안녕하십니까, 김종래입니다. 9월 13일 김종래 TV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캠프의 상황실장으로 있는 사람이 국민의힘의 장제원 의원입니다. 이 장 의원이 어제 기자회견을 갖고서 이 윤석열 검찰의 그 고발사주 의혹이라고 지금 한참 말썽이 나고 있는 이 사건의 제보자로 알려져 있는 조성은 씨를 향해서 박지원 국정원장의 정치적 수양딸이라 그러면서 고발사주 의혹에 대해 박 원장과 조 씨가 대한민국의 대선에서 유력 야당 주자를 제거하려고자 꾸민 정치 공작 사건으로밖에 볼 수밖에 없다라고 이 사건을 규정했습니다. 국정원장의 위치가 정치 낭인에 가까운 젊은 여성과 식사를 할 만큼 한가하고 여유로운 자리냐, 두 사람이 그 시점에 만나서 무엇을 논의했는지는 삼척동자도 다 알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장 의원이 왜 윤석열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에 박지원 국정원장이 개입됐다고 이런 주장을 했겠느냐 하면은요, 먼저 이 손준성 검사가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고발장과 판결문 같은 자료를 제공했는데, 이거를 조 씨는 자기가 김웅 의원으로부터 받았다는 겁니다. 받은 게 작년 4월입니다. 그로부터 1년 2개월이 지난 6월에 이 사건 의혹을 처음 보도한 뉴스버스 기자를 만났습니다. 1년 2개월, 자료를 받은 지 1년 2달쯤 후에, 2달도 조금 지났습니다만은 그 후에 뉴스버스의 기자를 만났다. 그리고 그 다음 달에 관련 자료를 그 기자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달에, 그러니까 8월 11일 날 서울의 한 고급 호텔에서 박 원장하고 만났는데 식사를 했죠. 그 만남에 대해서 페이스북에다 식당 내부 사진을 올리고 늘 특별한 시간 역사와 대화하는 시간이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조 씨는 그 박지원 원장을 만난 지 11일 지난 8월 22일에는 윤석열 X신, 이 X라는 게 X신이라는 게 뭘 얘기하는지는 시청자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윤석열 X신 수주이라는 글을 또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그로부터 11일 후에인 9월 2일 날 뉴스버스의 의혹을 처음 보도가 된 겁니다. 처음에 전달받아서 1년 2달쯤 지난 다음에 뉴스버스 기자를 만난 이후 뭐 자료를 주고 보도하고 쭉 가는 과정에 그 사이에 박지원 원장하고 이 조성은 씨 만남이 있었던 겁니다. 먼저 제보를 받고 그 다음에 기자를 1년 2달 있다 만났는데, 그로부터 한 달쯤 있다가 자료를 주고, 그리고 한 달쯤 있다가 만나고, 그로부터 한 20일 지나서 보도가 됐습니다. 자, 그럼 이 조 씨는 어떤 사람인가? 최근에라도 일단 보도가 많이 나왔으면 이 보도를 종합해서 요약해 설명해 드리면요, 한마디로 정당 편력이 굉장히 심한 사람입니다. 1988년생이니까 지금 올해 한 33살쯤 되는 여성인데, 명문대를 졸업한 다음에 디자인 분야 스타트업 업체를 운영하다가 2014년도, 지금부터 한 7년 전쯤에 민주당의 전신인, 지금 현 민주당의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에 입당을 해서 천정배연을 통해서 입당한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지금은 이제 국회의원이 아닙니다만은. 그래가지고 박원순 서울시장 출마한 후보의 캠프에 합류하면서 정치권의 정식으로 발을 들여놨다고 합니다. 근데 이 천정배 의원이 새청년민주당을 탈당해가지고 국민의힘을 창당했는데, 그때 함께 탈당을 해서 국민의힘 입당을 했습니다. 자, 새정치민주연합으로부터 이제 국민의힘으로 온 겁니다. 근데 이 국민의힘가 또 나중에 안철수 대표가 이끄는 국민의당과 통합을 하니까 국민의당으로 또 합류를 했어요. 새정치민주연합에서 국민의힘으로 다시 국민의당으로. 근데 국민의당이 창당한 지 얼마 안 돼서 무슨 문제가 좀 생겨가지고 생략하겠습니다만은 비대위가 꾸며졌어요. 그때 청년 여성의 몫으로 비대위원이 됐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비대위원장이 박지원 현 국정원장이었습니다. 근데 조 씨는 또 2018년도에 박지원 원장과 또 이 국민의당을 탈당해서
민주평화당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부대변인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좀 얼마 있다가 탈당을 해갖고 작년 총선 4월인데 그 총선이 있던 해 1월에 브랜드 뉴 파티 창당에 동참을 했어요. 그리고 한 달 뒤에 이 범수적 통합 과정에서 이 청년정당을 대표한다는 브랜드 뉴 파티 이 정당도 여기도 미래통합당으로 이제 합쳐지게 됐습니다. 지금 현 국민의힘의 전신에 거기에 또 합류를 해서 중앙선대위의 부위원장을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새정치민주연합으로부터 국민회의로, 국민의당으로, 그 다음에 평화민주당으로, 그 다음에 브랜드 뉴파티로,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있는 국민의힘으로 가온 겁니다. 근데 이 오늘자 언론 보도를 보면 박지원 원장은 이런 조 씨와 SNS를 통해서 사적인 대화를 자주 주고받으면서 친분을 유지해오는 관계였다고 합니다. 지난 2월 달에는 다른 전직 의원들과 함께 박지원 원장은 이 조 씨를 국정원장 공관으로 초대해서 식사도 같이 했답니다. 또요, 보도에 의하면은 조 씨는 2018년도 4월 30일에 그 3일 전에 있었던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평가를 적으면서 당시 국민의당 대표였던 박지원 원장이 거기 남북 정상회담 거기 회담에서 참석을 했었는데 박지원 원장을 가리켜서 역사적 상징이 되셨다고 그랬고 2018년도 9월 14일에는 박지원 원장과 함께 국회에서 열린 아시아 평화포럼 전략포럼에 참석한다면 그 사진을 올렸는가 하면 10월 12일에는 회가 당긴다는 게시물을 남기자 박지원 원장이 여기에다가 직접 내일 목포 와요. 목포 지역구였던 박지원 의원의 방북 보고돼야 한다며 회사 줄게라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조 씨는 또 11월 달에는 그해 2018년도 11월 달에는 박지원 원장이 이 원장 되고 하기 전에는 TV조선의 강적들 같은 프로그램에 출연했는데 TV조선 강적들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그 녹화한 화면을 찍어 올리면서 오래간만에 뵀다고 적었는가 하고 그 다음에 12월 달에는 뽀샵 없는 사진이라면서 산타크로스 모자를 쓴 박지원 원장 사진을 올리면서 어제 너무 잘 어울려서 한 컷을 찍었다. 지원 할아버지가 선물을 주셔야 할 텐데 라고도 했습니다. 2019년도 2월 16일에는 조 씨가 스케줄이 바빠 피곤하다며 셀카를 올렸더니 이 게시물에 박지원 원장이 살 빠져서 좋겠넹 이라는 댓글을 적었어요. 조 씨는 그러니까 얼굴 살만이요 뱃살은 점점점 느는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라고 또 댓글에 대한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해 5월 9일에는요 두 사람이 통화를 하는 정황으로 추정되는데 그 통화를 나눈 후에 조 씨가 페이스북에 글을 남겼어요. 늘 불쑥 찾아오는 반가운 전화는 늘 설레게 만든다. 너무 오랫동안 목소리조차 듣지 못한 분이 불쑥 전화로 안부를 물어주시니 엄청난 반가움이라고 그랬습니다. 박지원 원장은 또 여기에 또 댓글을 올려서 그게 나야 라고 적었습니다. 조 씨는 대표님의 응원과 애정으로 무럭무럭 자라납니다라고 또 댓글을 달았습니다. 조 씨 생일로 추천되는 5월 17일에는 생일 축하 카드하고 선물 등을 담은 사진이 SNS에 게재됐는데 박지원 원장은 축하합니다. 함께하지 못해 미안하고 적었고 이 조 씨는 거기에다가 대표님이 안 계셔서 80%만 채워졌어요. 8월에는 100%로 만들어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또 조 씨는 같은 날 또 다른 게시물에다가 반려묘로 보이는 고양이가 자신의 배 위에 올라있는 사진을 올렸는데 박지원은 여기에다 낭이가 행복하게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 길게 언론에 보도된 걸 소개하는 것은 이게 지금 국정원장이 지금 여기 대화는 이제 국정원장 되기 전입니다만은 어쨌거나 이런 사람이 국정원장 됐는데 이 국정원장 될 사람이 그 당시로서는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낯간지럽다고 할까 낯뜨겁다고 할까 이런 사적 대화를 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내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취임한 후에도 이런 대화가 오갔는지 이것도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다 하더라도 국정원장이 할 일이 없어도 저런 사람하고 고급 호텔에서 식사를 하는지 참 의아합니다. 그것도 국정원이 정치 관여하지 않는다고 국민들에게 천명까지 한 박지원 원장입니다. 그런 사람이 정치권 사람을 만나는 게 난 정상인지 정말로 이상합니다. 전 세계 어떤 나라 국가정보원장이 정보수장이 이렇게 행동을 하고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제보 후에 이런 만남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보도가 됐으니까 제보한 후에 몇 달 후에 한 2달 좀 지난 후에 보도가 됐으니까 그 중간에 만났으니까 둘이
둘이만 만났다고 그러니까 이제 경호원들은 좀 옆에 근처에 있었겠지만은 둘이 무슨 대화를 했는지 오가고 이제 그걸 의심하는 건 야당이 아니라 일반 국민이 봐도 너무나 당연합니다. 특히 조 씨가요, 어제 한 방송과 인터뷰에서 최초의 의혹 보도 일자, 그러니까 9월 2일 날 보도한 일자와 관련해서 뉴스보스가 보도한 9월 1일이라는 날짜는 원장님이나 제가 원했거나 배려했던 상이한 날짜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자, 보도한 날짜를 9월 2일로 택한 것은 원장님이나 제가 원했거나 배려했거나 상이한 날짜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박지원 국정원장과 고발사주 의혹가서 아무런 대화도 나누지 않았다는데 여기서 왜 원장님이나 제가 원했거나 배려했다는 이런 대목이랍니까? 이건 조 씨 주장하고 다른 얘기 아닙니까? 이 파장이 엄청나게 커지자 조 씨는 그런 뜻이 아니었다, 말꼬리 잡지 말라고 했지만 이 미묘한 시점에 방송사에서 언론사에서 여기서 인터뷰를 하면서 이렇게 말한 거를 그냥 넘길 수는 이건 도저히 없는 겁니다. 원장님이나 제가 원했거나 배려하고 상의했던 날짜가 그날이 아니다, 그날 보도된 것이, 이렇게 얘기한 걸 보고 말꼬리 잡지 말라고 하는 그건 말꼬리가 아니라 말의 몸통입니다, 몸통. 그러니까 이제 누구의 배려를 받아서 누구하고 도대체 날짜를 상의해서 그날 보도가 됐다는 것이냐, 이건 거의 자백수지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 거, 그건 당연한 겁니다. 또요, 한 가지 지적할 것은 이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박지원 원장과 함께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으로 근무했던 사람이 장성민 전 의원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에 입당을 해서 대통령 선거 경선에 출마를 했습니다만, 이 장성민 의원이요, 제보자는 조성은 씨를 말합니다. 2019년도 6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개인적으로 김일성 역시 독립운동에 관한 한 민족 결속을 위한 위대한 지도자 중 한 명이었다고 생각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장성민 의원이 얘기하는 겁니다. 한국전쟁의 전범인 김일성을 위대한 지도자 중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한심한 이 사이코패스 역사관을 갖고 있는 이런 제보자를 일국의 정보 총수인 박 원장이 가끔씩 만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적어도 이거는 김일성에 대한 평가가 어떻든 간에 적어도 보수 세력 입장에서는 이렇게 볼 수가 도저히 없는 겁니다. 아니, 박지원 원장이 이 국가정보의 총수인데 이런 사람을 만나는 거에 대해서 당연히 이건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박지원 원장이 실제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이건 규명돼야 하지만 설령 아무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박지원 원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적절하게 이렇게 만나는 것, 무슨 사적인 대화를 오간 것, 그리고 장성민 의원이 제기하는 의문점, 여기에라도 답을 해야 됩니다. 박지원 원장은 정말로 답해야 될 게 많고 보는 시선이 절대 고울 수가 없습니다. 다음에는 어제 1차 슈퍼가 끝난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 경선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좋아요와 댓글과 구독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